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10월 10일 테슬라의 큰 행사가 있었죠. 많은 장기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제 기다렸던 행사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실망을 했는데 그때 영상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 더욱더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르겠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Just keep buy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베팅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1차, 2차, 3차 즉 4차 산업혁명에 큰 물이 들어오는데 테슬라가 선봉에 설 거라고 이번에 확신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이고요. 저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험과 경험.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멋들어진 영상을 어떤 회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CG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테슬라에서 어마무시한 게 네, 대량 생산하는 거의 끝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1000명,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체험했던 사람들은 X를 통해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었지만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물음표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이번 행사의 큰 포지션은 체험과 경험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는 일단 자율주행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SD 베타 같은 경우는 2020년에서 24년까지 보여줬고요. 24년에는 슈퍼바이저, 즉 핸드, 손을 뗐을 때에 대한 FSD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게 2025년, 즉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신청만으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캘리포니아는 승인을 받아야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25년부터 FSD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FSD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 유럽과 중국에 크게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5년에는 이제 unsupervised 모드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시작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까지 쭉쭉 뻗어나갈 건데요. 제가 모델 Y를 처음에 몰았을 때 자율주행을 했을 때 좌회전을 약간 이제 곡선 구간을 돈다 몸을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왠지 이거 사고 날 것 같고 왠지 이제 차선을 돌리다가 이 자율주행 모드를 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드는 생각인데 문득 스쳤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이 과정을 1년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사이버캡 정말 이거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타고 갔을 때 와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2026년도에 양산을 시작을 하고 27년까지 대량 양산입니다. 그래서 시간 스팬으로 봤을 때 25년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테슬라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완전 로보택시를 26년 양산과 27년 대량 양산을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의 사진을 봤을 때 사이드 미러, 뒷유리, 핸들, 엑셀, 브레이크 페달, 충전 포트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봤을 때 이 라이트도 굉장히 화려했고요. 2인승이고요. 버터플라이도 네, 제가 볼 때는 이 도 두 개 문짝 올라가는 것만을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이 차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넓은 화물 공간에 3만 불 이하. 네,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델 Y를 몰지만은 만약에 사이버 캡이 한국에 도입이 된다면은 핸들이 붙인 태로 온다면은 무조건 사겠죠. 근데 사이버 캡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핸들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델 더 낮은 저가형으로 해서 핸들만 달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모델이 한국에 도입이 되면 저 두 번째 세컨카로 또 살 의향도 있고요. 사실 아무튼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의 양산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차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상을 보시다시피 네, 홀마스 카달로그 님이 보셨던 이 영상인데요. 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서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올 수 정도로 되게 공간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타자마자 차문이 열리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홀마스 카달로그 님께서 일단 안전벨트 타니까 네, 바로 문이 닫히면서 어디로 목적지를 갈 것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목적지를 찍고 밑에 파란 버튼을 누르니까 네,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차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면은 그 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을 잘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움직이는 LCD 창에서 다양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누르고요. 누르고 나자마자 네, 기다리시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네, 앞뒤의 공간도 다리가 쭉 뻗을 만큼 외국인이 동양인보다 훨씬 기럭지가 크잖아요. 어쨌든 앞에 쭉 뻗을 정도로 내부 공간도 엄청 넓고요. 제가 볼 때 3만 불까지는 충분하게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걸 보시면은 차가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LCD 창에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도어가 싹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무시하다. 놀라운 건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FSD 버전으로 구현을 했다는 것을 홀마스 카탈로그 님의 그 X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워너브러스를 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도가 있죠. 옆에 사람들이 있죠. 네, 도시에 있는 것을 딱 옮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경험과 체험한 것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큰 행사의 큰 포인트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가능하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충전 포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선 충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들어왔을 때 사람 일일이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옵티머스가 청소를 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청소가 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해서 LCD 창까지 닦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번에 또 했던 게 아무도 예상 못한 게 이 로보밴입니다. 로보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 2024년 8월 8일 날 이 로봇 택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2달간 연기가 되었었잖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24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 훌륭한 로보밴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X를 본다면요. 매끄럽거나 울퉁불퉁한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높이거나 낮추는 자동 차고 조절 서스펜션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지상고를 실현했다. 보시다시피 차고가 낮아가지고 이거 어디 사용하냐는데 네, 자동 서스펜션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인데 옵티머스가 정말 놀랐던 게 21년 8월 20일 사람이 나와서 뭐 춤추고 막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나왔길래 충격을 먹었는데 사람인 걸 알고 참 실망을 했었는데 22년 10월 1일 날 테슬라 AI 데이 때 보여줬죠. 왼쪽은 이 걷지를 못하지만 오른쪽은 걷고 움직이지만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전선이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너덜너덜한 전선들. 그런데 23년도에 거의 사람 모양 옵티머스 젠을 이제 오픈을 하였고요. 젠2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나온 모델이 기존에 나왔던 모델보다 더 잘 걷고 그리고 무엇보다 춤추는 거 되게 실망했다 하는데 이 관절 돌아가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관절 돌아가는 것들 사실 이번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배치가 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뛰거나 날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사람과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 아닌 대중적으로 옵티머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2,000명, 3,000명이 초대한 사람들의 속으로 옵티머스를 던져서 그 사람들을 소통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지 않을까. 21년 8월 20일부터 24년 10월 10일 단 3년 만에 그 심지어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 밑에 있는 상품을 집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충격 먹었다. 벌써 나왔는데 다른 회사들은 잘 만들어진 영상에서 짜여진 각본으로 했는데 테슬라는 그냥 대중적으로 던져놨다. 그래서 와 이거 좀 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2분기 실적 자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지금 공장 한켠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게 뻔히 보이고요. 그 3년 만에 이 정도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11월 5일, 당연히 뭐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테슬라인데 무엇보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올인한 트럼프에 대한 결과가 나온 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규제가 많이 없어지면 테슬라는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54.1%로 이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영상 보자마자 2030년 생각을 했는데 2027년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2028년 7월 14일 미국 올림픽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올림픽에 미국을 대표하는 네노라는 모든 테크 기업들이 총 출동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즉 위대한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이 될 거라고, 축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볼 때는 2028년 7월 14일 날 테슬라가 자율주행, 옵티머스 이 모든 것으로 다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투자로 4년 뒤, 즉 28년 7월 14일까지 일단은 1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 앞에 있는 썸네일로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올릴 생각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욕을 하는데요. 모델 Y 공개한 날 다음 날 5%, 사이버 트럭 6%, 상하이 메가팩 공장 2%, 그리고 10월 12일 행사 후 8%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모델 Y 공개했을 때 모델 Y, 사이버 트럭, 메가팩 모든 걸 다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세미 트럭 나왔을 때 비웃었고요. 사이버 트럭 유리창 깨진다고 비웃었고요. 4680 무슨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를 만드냐 그래서 비웃었고요. 옵티머스 비웃었습니다. 10월 10일 이 로봇 택시 행사 로드맵도 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가장 무서운 거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실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현실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였던 게 로드스터, 모델 S, 슈퍼차저, 파워월, 모델 3, 솔라루프, 솔라 패널, 세미트럭, 메가팩, 모델 Y, 사이버 트럭, FSD, 옵티머스, 로보벤, 사이버캡.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트위터 보는 거죠. 더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래서 이 위 로봇 행사에 전 느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베팅해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걸 테슬라에게 크게 베팅을 했고요. 일단 1차적으로 2028년까지 달려가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